네, 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법을 가장 쉽고 재밌게 알려드리는 컴팩트 행정법 장지혁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행정법 총론 기본 이론 마지막 14회차 복습 테스트로 랜선 스터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항상 신경 쓰셔야 될 거 마지막을 끝맺음을 잘해야 된다. 어떻게? 자, 유종의 미를 어, 유종의 미를 거두다. 가장 좋아하는 말입니다. 제가 유종의 미. Save 유종's mother. 그래서 유종의 미, 유종의 미, 유종의 미, 아름다운 미 이겁니다. 자, 맞춤법 대사전 또 잘 활용해 주시고요. 제가 영상으로 좀 올려드릴게요. 강의에서 혹시 못 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겠다. 어쨌든 자 우리 마무리를 잘 지어 봅시다. 역시 문제 먼저 풀고 그 다음에 강의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1번부터 해봅시다. 자, 1번입니다. 행소법상 취소 소송에 대한 사항으로 무효동 확인 소송의 경우에 준용되는 거 행심 전치는 준용 안 되죠. 그래서 공통세 플러스 알파라고 하더라도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할 땐 바로 해도 되고요. 취소 소송 대상 처분 등 준용되고 그다음에 제소 기간 제한 없죠. 사정 판결도 안 되죠. 이렇게 자,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에서 1번 어떤 처분에 대하여 근거 법률에서 소송 이후에 다른 절차에 의해서 불복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설사 처분 개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행정법원에서 할 필요가 없다. 이런 개념이죠. 자,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무응답이 위법하다여서 제기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이라도 이 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아니죠. 그래서 각하 대상이 되겠죠. 그래서 적법하지 않다라는 게 이제 소송이 부적법하다, 각하 대상이다 요 얘기. 자, 그리고 취소송 제소기간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에 준용됩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안 쓰고 심판 들렀다 올 때만 쓴다 그랬죠. 정답 있고 처분 신청 후 원고에게 생긴 사정 변경 부작위 위법하다는 확인받아도 종국적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 이익 보호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협의의 소익이 없는 거죠. 각각 판결해야 됩니다. 3번 당사자 소송 대상 아닌 것은 자, 재개발 조합의 조합원 자격 확인 당사자 소송 대상이죠. 그리고 요거는 공적 보조금 돈줘 하는 거 당사자 소송이고요.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 청구 이거는 부당이득이 아니라서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고 당사자 소송 대상이다 이런 거죠. 그리고 요 환매는 매매처럼 민사소송 대상으로 봤죠. 자, 4번입니다. 심판 절차가 옳은 것은 해서 아이고, 옳은 것은 취소 심판 제기된 경우 처분 시 심판 청구 기간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당사자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이 아니죠. 90일이 아니라 이제 180일이 적용이 되는 거죠. 불고지면 180일. 그다음에 행정심판 심리, 당사자 구술 심리 신청한 경우 제외하고 서면 심리를 뭐가 원칙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잠깐만. 그쵸. 그리고 이거 틀렸고 3번 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 청구 대상이 되는 처분, 부작위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재결하지 못한다. 요게 맞는 거죠. 그래서 처분권주의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4번 시도행심이 기각재결 내려진 경우 청구인 중앙행심위에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죠. 행심은 한 번만. 행심은 한 번만. 자, 5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개별 법률에서 정한 심판 청구 기간이 행정심판법이 정한 청구 기간보다 짧다. 근데 행정청이 그거를 그 개별법상 심판 청구 기간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면 그 개별 법률 기간은 적용되지 않는 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이해가 충분히 되죠.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 행정심판법에 그 기간이 적용되고요. 자, 엄격한 형식을 요하지 않는 서면행위 맞고요. 그리고 청구하는 자는 심판 청구서 작성하여 피청구인이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제는 여기나 다 가능하죠. 그리고 부본 함께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대표자 관리인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심판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6번 행정심판 옳은 것은 취소 심판, 인용 재결, 취소 재결, 변경 재결, 그 다음에 취소 명령 재결 요게 삭제가 됐죠. 변경 명령 재결은 있고요. 자, 거부 처분 취소 심판 대상이다. 거부 처분 상대방 이에 대해서 취소 심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무 이행 심판도 청구할 수 있죠. 그리고 3번 심판위원회가 처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재결하면 이제 취소 재결이나 변경 재결이 있으면은 기속력이 아니라 형성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행정청이 이런 처분을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정답 4번이네요. 거부 처분 취소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행정청이 그 재결의 취지에 따른 처분 아니라 그와 양립할 수 없는 다른 처분을 하는 것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고 하자의 정도 무효로 봅니다. 7번 심판 옳은 것은 종중교회와 같은 비법인 사단은 사단 자체 명의로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어요. 대표인이나 관리자가 있으면은 사단 자체 명의로 할 수 있고, 자 행정 심판 대상 관련된 권리이익 양수 특정 상계인은 이제 허가를 받아서 청구인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맞죠? 그리고 포괄 승계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지를 하는 거고요. 자, 항고소송에서와 달리 처분청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사동 인정되지 않는 다른 사유 처추변할 수 없죠. 소송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심판 재결 확정되면 피청구인 행정청 기속하는 효력 맞는데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므로 요게 아니죠. 요거는 뭐에 대한 건지 딱 떠올라야 돼요. 뭐에 대한 무슨 효력? 이건 기판력이죠. 근데 기판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자, 8번입니다. 옳지 않은 것. 처분의 절차적 위법 사유로 인용 재결이 있었다. 그러면 절차만 제대로 하면 이제 기속력 위반이 아니죠. 절차적 위법 사유 시정했으면 종전 처분하더라도 반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죠. 사정 재결 무효 확인 심판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이제 좀 충분히 출제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거부 부작위 방치한 처분의 이행을 명하는 재결이 있다. 그러면 지체 없이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결 취지에 따라서 처분해야 된다. 기속력 발생하죠. 그리고 필요하면 위원회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도 심리할 수 있다. 직권주의가 보충적으로 적용이 되죠. 자, 9번.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이제 행정심판 부적절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히 정한 거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거부 처분인데 부당해요. 근데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이런 건 의무이행 심판이죠. 현행법상 허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 행정심판법에 따른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중 송달에 관한 규정이 아니라 이제 민사집행법상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거죠. 그리고 4번 자, 뭐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 국선 대리인 선임 청구 신청할 수 있죠. 민사소송법이 아니라 아니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민사소송법이죠. 제가 아까 소송이라 그랬나요? 집행이라 그랬나요? 집행이라 그런 것 같은데 소송이라고 제대로 말했나? 어쨌든 그렇습니다. 소송법이에요. 근데 소송인지 집행인지 그렇게 꼴 수도 어쨌든 소송입니다. 자, 도정법 이제 재개발이죠. 재개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의 인가 처분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은 가학상 특허죠. 그래서 인가가 아니라 행정주체 지위를 부여하는 설권적 처분 맞다. 그리고 조합은 공법인에 해당한다 맞다. 근데 조합과 조합장 또는 조합 임원 사이 요거는 당사자 소송이 아니라 민사 소송이죠. 그리고 3번 조합의 설립 인가 신청, 인가 처분이 있은 후에 조합 설립 결의 하자가 있음 이유로 조합 설립 효력을 부정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인가가 나왔으니까 그 인가 처분을 다퉈야 되는 거고 조합 설립 결의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 제기하는 건 안 된다. 확인의 이익이 이제 확인 소송의 보충성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더 직접적인 수단이 있지 않느냐라는 거. 그다음에 자, 조합 상대로 관리 처분 계획안에 대한 조합 총회결의 효력 다투는 소송. 요거는 처분 계획안에 대해 인가가 아직 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때는 취소할 처분이 없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해야 되는데 만약에 계획안에 대해서 인가가 났다. 그러면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이 이제 구속력을 갖는 처분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인가에 대해서 다툴 수도 있고 그 관리 처분 계획에 대해서도 다툴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다 됐습니다. 문제는 다 풀어봤고요. 제가 난이도를 조금 그렇게 쉽지는 않은 정도로 해가지고 요 기본 이론 복습 테스트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문제를 풀어보셔야 돼요. 근데 초반에는 이제 OX에 좀 더 집중하시고 사지선다는 감 잡는 용으로 활용하시고 이제 나중 되면은 그러면 이제 사지선다를 푸는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고 그리고 맨 마지막엔 결국 또 OX가 될 거예요. 사지선다 중에서 아는 거 제끼고 모르는 돈만 이제 그렇게 모으니까 결국 다시 OX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아, 여기까지 원순하고 고생 많으셨고요. 유종의미가 좀 걷어졌는지 문제가 얼추 풀리죠. 근데 또 잘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또 다시 복습하고 다시 보는 과정이 있어야 할 겁니다. 자, 랜선 스터디는 잠깐 중단했다가 제가 또 이제 필요할 때 이제 그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이후 과정은 요약 특강은 이제 그 요약 하는 거에 집중하는 거고 그다음에 그 이후부터는 이제 문제풀이가 이어지니까 뭐 별도로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그 문제에 집중하는 게 이제 맞겠죠. 그런 다음에 요 그 OX하고 그다음에 사지선다 통합기출 천재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또 실전 동영 하면은 이제 그때도 또 이제 문제풀이 과정이니까 제가 그때 가가지고 상황에 따라서 뭔가 또 필요한 이제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또 랜선 스터디를 재개하는 걸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어떻게든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하나 눌러주세요. 댓글도 좀 달아주시고. 자, 고생하셨어요.